자, 또래에 비해서 의욕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반복 학습을 시키는데, 자, 이걸로 과연 극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휘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낱말의 어떤 발음과 의미를 알고 그것을 또 문장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같은 단어라도 어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A라는 의미, B라는 의미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눈이 온다. 이때는 이제 그 어떤, 물의 결정체인 눈을 얘기하는 거고, 눈이 맑다 할 때는 우리 인체에 있는 어떤, 오감 중에서의 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로서 대부분 그러한 차이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서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극단적인 예를 든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을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을 잘 추론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휘력에 관련되는 어떤 뇌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좌측뇌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단어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건 이제 브로카 영역인데, 볼펜의 어떤 용도, 용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은 이제 베르니케 영역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볼펜의 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아이들은 글씨를 쓰는데 사용한다. 잘못 이해한 애들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종력 같은 경우는 감각 통합 기능을 하는데, 어떤 말과 어떤 단어를 매칭시켜서 스펠링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읽기, 쓰기, 또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휘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두엽은 또 잘 아시겠지만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그리고 작업 기억력, 또 사고력,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도 측두엽이나 도정엽, 전두엽 이런 부분이 상호 잘 활성화되면서 정보가 잘 이제 네트워킹이 되면서 활성화돼야 결국은 이제 어휘력이라는 부분이 향상되고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 학습을 센터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센터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일정 부분까지는, 일정 수준까지는 개선이 되는데, 그 이상 개선이 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제자리에 맴도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뇌의 여러 부분들이 그런 훈련 내용들을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재해석하는 과정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해보면은 뇌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한약 복용하고, 또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이제 돼서 내원을 했는데, 반에서 한 5등 정도 이렇게 학업을 했습니다. 의력도 좀 딸리고 또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했는데,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전교에서 1, 2등 할 정도까지 성적이 향상되고, 집중한 시간도 15분, 30분에서 두세 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사례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